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때입니다. 자, 이런 때 갑자기 움직이거나 아니면 작은 충격을 받아도 우리 근육과 관절은 큰 통증을 얻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요즘에 겨울철이라 많이 미끄러우시죠, 길이. 이런 빙판길 낙상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그 충격이 무려 몸무게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골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겨울철에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 그중에서도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겨울철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주제가 겨울철에 주의해야 하는 척추 질환입니다. 그중에서도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 중심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우선 척추 압박골절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이 골절하면 보통 외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팔다리 골절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네. 척추 압박 골절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팔다리뼈 골절은 부러질 때 나무가 이렇게 똥강 부러지는 것처럼 부러지는 반면에 척추 압박 골절은 깡통 캔이 납작하게 이렇게 찌그러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겨울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눈도 내리고 또 길도 미끄럽고 그래서 곳곳에 빙판길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다가 또는 이렇게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지다 보면은 우리 몸의 중심이 뒤로 젖혀지면서 엉덩방아를 찢게 됩니다. 젊은 분들에서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타박상 정도로 끝나는데 네. 골다공증이 있는 우리 노년층에서는 이 충격이 허리에 척추뼈에까지 전달이 돼서 척추 압박골절까지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 말씀대로 뼈가 부러지는 골절은 많이 들어봤지만 척추 압박골절은 정말로 생소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외상으로 나타나는 압박골절이 있긴 한데요.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외상이라고 할 만한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닌데도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큰 충격이 있어야만 우리가 골절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서는 사소하게 조그마한 물건을 드는데 허리가 뜨끔하게 아팠다든지 또는 뭐 이사한다고 짐을 이렇게 미는데 뜨끔하다든지 또는 기침만 좀 여러 번 했는데도 갑자기 허리 통증이나 등 통증이 심해지는 등 가벼운 그런 외상에도 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척추뼈의 단면을 보는 그림입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뼈가 정상적인 뼈입니다. 골밀도가 치밀하고 네. 골 조직이 촘촘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아래쪽에 보이는 골다공증의 그림에서는 이 칼슘을 비롯한 무기질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뼈에 구멍이 송송송 저렇게 많이 뚫려 있고요. 네. 뼈가 골격은 유지되지만 너무 약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사소한 충격에도 으스러져 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근력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뼈도 약해지고 또 뼈 속도 워낙에 비다 보니까 워낙에 잘 부러질 수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뼈가 약한지 아닌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근데 이 주의를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따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요. 골밀도 검사라 해서 이 뼈가 어느 정도 치밀한지를 하는 검사를 해야만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고요.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빈발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네. 이 호르몬은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뼈를 보호하고 또 우리 척추 허리 근육이나 인대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가 되면은 이러한 호르몬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척추뼈에서 칼슘을 비롯한 무기질들이 빠져나가서 이런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나이가 든 여성이라면 특히나 폐경이 이미 시작된 여성이라면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갖고 골절의 위험성도 인지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요, 만약에
뭐 큰 충격은 아닌데 가벼운 외상으로 허리 통증이 있다면 이때도 그러면 압박골절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가볍게 이렇게 허리를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수주 이상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척추 압박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척추 압박 골절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등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르고 잘 모르고 계속 있다 보면은 이제는 누웠다 일어나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자세 변경 시에도 이런 통증이 심해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는 허리가 아프지만은 앉을 수도 있고 또 걸을 수도 있으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팔다리 뼈가 부러지면은 못 걷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몸을 끙끙대면서 그래도 일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셔서 제때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고 뼈는 점점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척추 후만증이라 그래서 이 척추 골절이 점점 더 진행돼서 더 큰 후유증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척추 압박골절의 증상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굉장히 극심한 등과 허리 통증이 있는데요. 이 통증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이상 지속이 되면은 좀 의심을 해 봐야겠습니다. 또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자세를 변화시킬 때 통증이 심해지고요. 또 허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점점 앞으로 굽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와 달리 이 허리가 부러졌을 때는 충분히 서 있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인하고 방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이 점 꼭 한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서 있고 걸을 수 있다 보면 사실 방치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까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제일 큰 문제는 이 골절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다른 부위하고 다르게 우리 척추뼈는 위에 상체의 하중을 무게를 견뎌줘야 돼요. 네. 근데 계속 골절인데 진행이 되다 보면 뼈가 점점 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내려앉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허리가 나도 모르게 꼬부랑 할머니처럼 앞으로 이렇게 굽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먼저 급성적으로는 이런 뼈가 점점 처음에는 앞쪽만 부러지다가 뒤쪽까지 부러지면 부러진 뼈 일부가 뒤쪽으로 밀려나서 뒤쪽에 있는 척추신경을 눌러서 허리 통증이 더 극심해지고 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골편을 제거하고 흔들리는 뼈를 잡아주는 큰 나사못 고정술을 해야 되고요. 만성적으로는 자꾸 허리가 굽다 보니까 그 부위뿐만 아니라 그 위나 그 아래쪽에 있는 뼈에도 충격이 가서 다른 부위에 또 추가적인 척추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허리도 굽어지고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체중이 자꾸 앞으로 쏠리고 그렇게 되면은 안 아프던 무릎이나 또는 고관절까지 나빠져서 자꾸 여러 병이 합병증을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중심선이 자꾸 앞으로 가다 보니까 허리 이외의 곳들까지 다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이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의심이 된다면 빨리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선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네, 척추 압박골절의 진단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입니다. 네.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가 어느 정도 내려앉았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옆에서 봤을 때 보통 건강한 뼈는 네모 반듯한데 이 압박골절이 있는 뼈는 이렇게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골밀도 검사를 해서 이게 골다공증이 동반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MRI를 찍어야 됩니다. 뭐 골절이 있는데 무슨 MRI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척추는 그냥 일반적인 척추뼈가 아니고 그 안에 척수신경이라는 중요한 이런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뼈가 부러지면서 골편이 이 척추신경을 눌렀을 때는 마비라든지 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요. 또 이 골절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모양은 엑스레이에 보면은 요번에 부러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그 위나 그 아래에 다른 옛날에 부러진 뼈인지 요번에 부러진 뼈인지 이렇게 감별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모양은 정상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골절이 초기 단계에서 막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MRI 검사도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도 필요하고 골다공증 정도를 위한 골밀도 검사도 필요하고 또 신경은 괜찮은지 보기 위해서 MRI 검사까지도 필요한 거네요. 네. 네.
자, 근데 이 척추뼈가 부러진 거잖아요. 골절. 말 그대로 골절은 팔, 다리 쪽을 생각하면은 뼈가 붙을 때까지 좀 고정을 해 놓는다거나 그렇거든요. 네. 이 척추 압박골절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2주간 절대 안정입니다. 즉 환자분이 침상에 누워서 화장실 정도만 보조기를 차고 다니시고 그 외에는 잘 누워 계신데요. 팔다리뼈는 밖에 기부스를 하면 되는데 척추뼈는 우리 이 장기 안에 저 할까요? 안쪽에 네. 있으니까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척추체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그림의 왼쪽 편에 보면 이 뼈가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소 마취를 해서 그 부위에 얇은 척추 바늘을 부러진 척추뼈 속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늘을 통해서 뼈 시멘트라는 특수 의료용 시멘트를 넣는데요. 이 시멘트는 처음에는 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성질이 있다가 네. 5분, 10분 지나면은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 뼈 시멘트로 보강한 이 척추체는 이 강도도 증가하고 또 2차적인 그런 골절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바스 건강클리닉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허리 쪽에 통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상담 걸려와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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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예, 저는 네. 허리를 굽거나 아니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목하고 허리하고 뚝뚝뚝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어떤 증상에서 소리가 나는지 선생님한테 알고 싶은데요. 소리도 나는데 통증도 같이 동반이 되세요? 통증은 없고 예, 소리가 네. 뚝뚝뚝 납니다. 허리하고 네. 목하고. 어, 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척추 관절이나 또는 목 관절이 조금 이렇게 불안정성, 흔들리는 경우에는 이 특정 자세일 때 특히 목을 굽히거나 펴거나 허리를 옆으로 이렇게 비틀거나 할 때 소리가 나는데요. 네. 그 자체는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계속되다 보면은 척추 관절이 마모가 되고 그렇다 보면은 척추 불안정이 생겨서 척추뼈가 앞쪽으로 밀려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척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하셔서 척추뼈가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실제적으로 많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목이나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특수 물리치료, 도수치료나 이런 물리치료를 하는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났는데 네네. 걱정을 해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나중을 위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생마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워낙에 빙판길이 많다 보니까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근데 이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 있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근육통이겠거니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이랬다가는 나중에 더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몇 주 이상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 알아볼까 합니다. 흔히 외상으로 나타나는 압박골절도 그렇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여러 가지 척추 질환들 다 퇴행성 질환이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런 분들이 워낙에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해서 그런지 겨울철에 환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겨울이 되면은 우리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라고 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관절이나 또는 무릎이 통증이 심해져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 뒤쪽에 있는 인대나 또는 척추 관절이 자라나서 앞쪽에 신경길이 좁아져서 허리나 또는 다리 증상이 일어나는데요.
겨울이 되면은 추운 날씨에 직접적으로 우리 근육이나 인대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되고 수축이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신경도 이 수축된 근육에 의해서 압력을 받게 되고 또 혈관도 수축되다 보니까 혈류 순환이 떨어져서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하는 신경 증상이나 또 혈류 감소에 의한 이런 허혈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기압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날씨도 추워지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쪽에 조금 영향을 미쳐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고 다 척추 질환으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척추 질환 좀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네, 허리가 아프다, 단순하게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것들이 단순한 요통,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증도 이렇게 며칠 이상씩 지속되고 또 그것이 약을 먹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뭐 수주 이상 지속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증상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무엇보다도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로 이렇게 증상이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디스크나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 허리에서 병이 생겨서 척추 신경을 눌러서 이 신경이 허리에서 나와서 엉덩이를 거쳐서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신경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심하고 엉치가 아프거나 허벅지, 종아리가 당기고 저리고 전기가 오듯이 찌릿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 통증이다 보니까 네. 허리 통증보다는 이제 종아리가 많이 걸으면 오래 걸으면 터질 듯이 아프다든지 또는 종아리 옆쪽이나 또는 발바닥이 이게 남의 살같이 무디고 감각이 떨어져서 꼭 고무살같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구름 위를 걷는 이런 느낌도 있고요. 이런 병에 따라서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리 증상뿐만 아니라 다리 증상이 있다면 척추 질환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전 68세인데요. 네. 골다공증 주사를 맞다가 네.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 해서 좀 지냈습니다.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네. 자연적으로 골절이 왔어요. 허리 골절, 이번 골절이.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집에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는 뭐 그 세멘트로 치료를 할 일도 아니라고 예. 하셔서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 가만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 골다공증이 이미 또 진행이 될까 싶어서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네. 또 이제 금년이 지났으니까 내년에 다시 금년이 지나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가 해서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몇 개월 됐는데 네. 이게 아직 붙지 않은 것 같아서 전화를 올렸습니다. 네. 네.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에는 이게 골다공증 약이나 또는 주사를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수치가 이제 마이너스 2.5라 그래서 그 기본적인 수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올라가서 좀 좋아졌다. 이제는 약 안 드셔도 됩니다. 또는 주사를 네네. 안 맞으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이게 안심을 하시는데요. 아주 이렇게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뼈 상태가 아주 으스러지기 쉬운 그런 가장 나쁜 단계고요. 그 윗단계가 골감소증이라 그래서 네. 위험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골다공증이 한번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뼈의 일부가 이렇게 골 수치가 만족하더라도 또 뼈 중에서도 이렇게 강도가 특히 떨어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큰 외상이 아니고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골밀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골밀도 수치가 우리가 정한 마이너스 2.5보다 낮을 경우에는 골다공증 주사나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그 골다공증 주사 같은 경우는 인성분이 있어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드시는 칼슘 약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조적으로 같이 드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뼈에도 적당한 자극을 줘야 이 뼈 자체가 단단하게 이렇게 붙는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콩류라든지 또는 멸치라든지 이런 칼슘이 있는
음식들을 평소에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척추 압박 골절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제 성형술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조금 찌그러드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2주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굳으면서 치유가 되는데요. 그게 2주가 지났는데도 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더 많이 찌그러들었다.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괜찮은데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뭐 평소에 뭐 천식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또 내가 80살 이상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분들에서는 2주가 안 되더라도 조기에 이런 뼈 시멘트를 넣는 척추제 성형술을 하셔야 됩니다. 시술 자체는 한 10분이나 한 20분이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 하고 나서 바로 당일 한 2-3시간 안정 후에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요. 또 그 다음 날은 퇴원해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통증이 계속된다면 절대로 참으셔서는 안 되고요. 가까운 병원을 가셔서 다시 골밀도 검사를 하고 뼈의 상태를 보고 시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이분은 지금 이제 골절이 아직 다 붙은 것 같지 않은데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도 여쭤보셨어요. 골다공증 주사는 꼭 맞으셔야 될 것 같고요. 골절이 낫지 않았어도 일단 맞는 게 예, 좋을까요? 맞습니다. 골절의 경우에 제일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의사 선생님들은 괜찮다. 네. 이제 뼈가 그 상태로 굳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 중에도 이제 몇몇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추가 골절이 2차적인 골절이 진행돼서 환자는 이제 더 고통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런 척추제 성형술이 아니고 뼈가 더 내려앉아서 뼈 조각이 뒤에 신경을 눌러서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철저히 자기 몸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를 몇 개월 전과 지금과의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네, 허리가 많이 아파서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뭐 척추 분리증이다 하면서 네. 저번에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척추 분리증이다 하면서 진단이 나왔고요. 또 오변부하고 하고 사변부하고 예. 간격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네. 신경이 져가지고 다리가 딱 땡기거든요. 예. 지금 복숭신대까지 땡기가 걸음을 잘 한 15분 이상 못 걸어요. 예. 어머니 엑스레이를 찍어 보셨어요? 네, 엑스레이 찍으니까 뼈가 앞쪽으로 많이 이렇게 미끄러져 있던가요? 뭐 4번, 3% 얘기 같다 하디. 예. 선생님은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냥 뭐 어떤 병원에는 가면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어떤 병원에 가면 수술하지 말고 안 하고 낫을 수가 있다 하고 치료를 받는데도 예, 지금 한 2달 정도 이 네.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네. 사고가 없었어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뼈 사이에 네. 척추뼈의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협부라는 그 부위가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퇴행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척추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미끄러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다릅니다. 많이 안 미끄러져 있고 환자가 허리 통증만 있고 다리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는 보존적으로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뭐 신경 성형술이나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시술을 한다든지 또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인대 강화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요. 보통 5mm 이상 많이 미끄러지고 이 뼈가 덜렁덜렁 많이 흔들리면서 불안정증이 심해서 허리뿐만 아니고 다리 통증이 흔들리면은 디스크도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 디스크도 달아 없어지고 네. 달아 없어진 디스크 일부가 퍼석퍼석해지면서 뒤로 밀려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 탈출증도 되고요. 또 주위에 인대도 이렇게 자라나서 굳은 살이 자라나는 것처럼 신경을 누르는 척추 관 협착증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동반이 돼서 보행이 힘들 정도 되면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술적 치료가 우리가 흔히 하는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처럼 간단하게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흔들리는 뼈를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고 또 달아 없어진 디스크는 높이를 높여줘서 신경 구멍이 넓어지도록 이렇게 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수술이 커지는 것 네, 같은데요. 수술이 커져서 조금 환자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면은 이 한 분절이 나빠져서 흔들리는데 그걸 너무 방치하고 아픈데 참다 보면은 그 위에 뼈까지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한 부위 할 거 두 부위를 해야 되고 환자는 그 사이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15분 정도를 못 걷는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은 딱 이 15분이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이 많이 눌려. 어머니 혹시 MRI나 이런 정밀 검사를 해보셨어요? MRI는 안 찍고 예, 네. CT만 찍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한번 CT는 뼈를 보는 검사라서 척추 분리증까지 뼈가 이렇게 흔들리고 뼈가 끊어져 있는 경우는 좋은 진단이지만 신경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또는 인대라든지 이런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보기 위해서는 꼭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꼭 고맙습니다. 병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이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알려드렸던 이 척추 질환 증상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때는 척추 질환이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 또 장단지 옆 뒤쪽, 또 발등 혹은 발 외측이 당기거나 아픈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종아리 쪽에 조금 통증이 집중이 되는데요. 주로 다리가 시리고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종아리 옆쪽이나 발바닥 쪽도 아프다고 합니다. 또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데 또 쉬면은 바로 나아지고 또 허리가 아플 때 이렇게 앞으로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나아진다면 이때는 척추관 협착증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갔다면 좀 더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검사들로 어떻게 진단하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협착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허리 증상이 심하고 다리 마비 증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MRI 촬영을 해봐야 됩니다. 네. MRI 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싸고 경제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지만은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허리를 가로 단면, 세로 단면으로 잘라서 자세히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파열된 허리 디스크입니다. 뼈하고 뼈 사이에 물릉뼈가 터져서 흘러나와서 뒤쪽에 척수신경을 눌러서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그림이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화살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 이 황색 인대가 자라나서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서 앞쪽에 척추신경이 내려가는 그 길이 좁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신경이 압박돼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일어나고요. 네. 이런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다 동반이 되면서 관절까지 망가져서 불안정증이 동반될 때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이 두 뼈 사이에 위쪽에 있는 뼈가 앞쪽으로 미끄러져서 뼈가 덜렁덜렁 흔들리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을 압박하는 이런 척추 질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앞서서 상담 전화번호 고지를 안 드렸더라고요. 네,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259개 5100번, 5200번,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면요. 이거는 또 치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수술해라 이렇게 네, 얘기할 거다 무서워요. 이렇게 네. 하고 또 무섭다고 생각 결론부터 지으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또는 신경차단술 같은 이런 신경치료 이런 걸 통해서 90% 이상 환자분들이 많이 완쾌가 되셨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나머지 10%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이 수술적 치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사람 마음도 많이 네, 불편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참. 요즘은 이런 비수술적인 다른 특수 시술들, 신경성형술이라 그래서 이런 시술들로 그런 수술을 해야 될 환자들을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서 많이 이렇게 치료를 해서 척추 수술에 있어서도 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척추 질환이 있으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 이게 4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고 마비 증상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경성형술을 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성형술은 우리 꼬리뼈 쪽으로 국소 마취를 하고 1mm 두께의 얇은 관을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그 병변 부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늘이 꼬리뼈 쪽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네. 바늘 안쪽으로 해서 관이 밖으로 나와 있어서 주사기로 약을 넣어주는 모습입니다. 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물이 신경길을 따라서 퍼지는데요. 이 시술은 이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신경이랑 인대랑 들러붙어 있는 유착을 없애주고요. 또 부어 있는 신경의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줍니다. 시술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길지 않네요. 네, 하고 나서 한 2~3시간 이렇게 안정 취한 후에 환자는 당일 퇴원해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부위에 나는 한 부위가 아니고 여러 부위에 있어서 수술도 안 된다 하더라. 네. 또는 나는 나이가 많고 또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 수술이 안 된다 하더라. 이런 분들에서도 요즘은 이런 신경성형술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제가 예, 네. 좀 나이는 많습니다. 올해 나이 81살이고 예. 네. 저게 제가 한번 이래 아침으로 이래 걷기 운동을 하는데 네. 요 다리로 조금 나무 다리로 건너가다가 나무 다리가 부서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조그만한 이 개뚜랑이에 빠져가지고는 일나니까네 허리가 아파서 보이요. 아이고, 안 좋는 네. 길에. 네네.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 뭐 사진을 찍고 하니까네 이 척추 여기 척추가 금이 갖다 해가지고 예, 예. 제가 시술한 데가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예. 네, 어머니. 걷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예. 네. 그거 먹고 이래 앉아가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 이거로 다시 해야 되는 거 없자는 거 싶어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네. 네. 어머니 그 허리뼈 안에 이렇게 뼈 시멘트를 넣어주는 흔히 우리가 뭐 일본 말이지만 예, 예. 공구리 시멘트를 한다, 예, 공구리 한다, 콘크리트 타설한다 이런 것처럼 뼈 시멘트를 넣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셨어요. 예, 예. 네. 예. 그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이게 조기에 이렇게 예.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종류에 따라서 뼈가 너무 많이 찌그러들어 있는 경우에도 시술을 하지만 뼈가 찌그러든 모양 자체를 유지하는 거지 이 부러진 뼈를 원래 모양대로 다시 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허리 자체보다는 허리와 등이 연결되는 이런 부위에 그러니까 요추 1번이나 흉추 12번이나 이런 우리 라인이 S라인이 이렇게 바뀌는 이 변곡점이 있는 이런 부위에 골절이 생기면 급속도로 허리가 굽고 또 허리가 굽어지는 척추 후만증이 오다 보면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도 이렇게 약해지고 또 근육이 말라가지고 이런 장시간 이렇게 앉아있기가 힘들고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질 수 있는데요. 네. 어머니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약해진 허리를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허리 근육이나 이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다른 부위에 골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병원을 방문하셔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부위에 골절이 없고 그 부위만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아프다면은 내가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 해서 약만 먹는다, 주사만 맞는다, 그게 아니고 평소에 이런 그 외에도 드시는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요. 나는 평소에 육류 절대로 안 먹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약만 먹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적절한 육류를 통한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근육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머니 치료를 해야 좀 허리 통증이나 또는 뭐 앉아 계실 때 통증들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네요. 예, 그래, 예. 예, 그래서 그 어머니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그런 부분들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제가 한 선생님한테 그거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지금 내가 이래 허리가 제가 안 좋으니까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이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네. 할머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합판에 못 박는 거와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대요. 네. 그 하판에 못을 박더라도요. 그 말은 이제 뼈가 약하니까 하판에 못을 받으면 또 헐거워져가 금방 빠진다는데요. 예, 그거는 좀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말 같고요. 예. 그렇게 하판에 못을 박더라도 우리 척추뼈에는 뼈 시멘트를 넣어서 나사못을 고정하더라도 예. 단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선생님하고 가장 제일 어머니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은 그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좀 더 알고 싶으면 또 다른 선생님, 다른 병원의 선생님한테 한 두세 군데 이상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주고 또 서로 소통도 잘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또 추가적으로 진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더 궁금한 점 감사합니다. 없으실까요?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관 협착증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한 통 더 걸려와 있네요.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네, 여보세요?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네? 어머님. 여보세요? 네, 어디가 아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허리가 네.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걸었는데, 이제, 여는 경남이거든요. 경남인데, 네. 뭐 이거 허리가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걸었는데, 이제 대전 우리들 병원 가 주사를 맞고 이제 걸으면 좀 걸어 댕기예. 예. 그런데, MRI를 찍어본 게 협착증이라고 하고, 디스코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허리는 좀 이제 또 그래 아픈데, 이 무릎이 아파갖고, 예. 앉았으면은 걔한테 걸음을 잘 못 걷겠어요. 예. 무릎이 아파서. 예. 무릎 쪽으로는 어머니 엑스레이나 다른 검사를 해보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상은 수술하라고 그래. 예. 그게 네. 무릎이 아파갖고, 도저히 왼쪽 무릎이 아파갖고, 예. 걸음을 시방 못 걷고, 제어 걸어 댕기고 그래. 예. 어머니 그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무릎 관절도 이렇게 반월상 연골에 가서 달아 없어지고 또 한쪽이 달아 없어지다 보니까 또 반대쪽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다 보니까 또 나빠져서 또 아프고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데요. 네, 시방 왼쪽 무릎은 되게 아프고, 오른쪽 무릎은 그래 안 아픈데도, 오른쪽 예. 무릎도 아파지네. 예, 그래 맞습니다. 어머니 사투리를 되게 구수하게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런 경우에 무릎 쪽도 한번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고 무릎에 보통 연골 재생 주사라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희루안이라 그래서 그런 주사를 이렇게 3번, 3주 동안 3번 맞고 또 6개월마다 저기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또 그렇게 예, 하고 예. 또 연골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런 걸 많이 맞았어요. 예, 무릎 주위에 인대나 이런 걸 강화하는 그런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원인이 되는 허리나 이런 부분도 상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어머니 꼭 수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존적으로 허리나 또는 무릎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를 보강해주고 튼튼하게 함으로써 또 통증을 없애고 이렇게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낫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전문의 선생님과 한번 다시 어머니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번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릎 쪽은 MRI나 특별한 검사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검사를 우선적으로 권해주시는 것이죠. 네네. 네. 어머니 일단 병원 가셔서요. 무릎 쪽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치료법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척추 때문에 한번 좀 문의해 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제가 척추에 디스크가 지금 3, 4, 5분에 있고요. 네. 또 그게 조간판 탈골증도 있고, 네. 또 측만증도 있고, 네. 여러 군데 골다공증도 있고, 또 척추 측만도 있고, 여러 가운데가 안 좋다고 병원에서 예.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제가 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충격파도 많이 받고, 신경차단술도 받고 예,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허리가 좀 지금 내가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자체가. 예. 또 어떤 또 다른 병원에는 가니까 이걸 풍선 합장술을 하면은 예.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네. 근데 이걸 병원마다 가는 데마다 다 이제 말씀이 다 틀리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한번 좀 문의를 드려볼까 싶어서 네, 전화 잘 드렸거든요. 주셨습니다. 지금 네. 일상생활 하는데 많이 불편하실 정도로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아침에 머리 감고 할 때 예, 의자를 예. 앉아서 하거든요. 예, 하는데 예. 좀 이게 좀 오래 숙여 있으면 허리가 완전 아. 이게 좀 끊어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오래 네네. 못 숙이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처럼 여러 군데 이렇게 디스크도 있고 네, 협착증도 굉장히 있고 많으신데요. 네, 보통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물리치료를 해도 안 되고 또 신경 차단술이라는 건 여러 군데가 나빠져 있으면 그 중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만 이렇게 약물을 넣어서 일시적으로 신경에 붓기를 빼고 염증을 없애줘서 통증을 없애주는데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양쪽으로 있다면 치료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꼬리뼈 쪽으로 특수관을 넣어서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신경성형술이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신경성형술하고 또 방법은 비슷한데 조금 더 이렇게 진보된 방향으로 이렇게 신경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이라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하는 그 관 끝에 풍선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약을 넣어주면 그 풍선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눌려져 있는 부분을 조금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약을 넣어주면 더 넓은 부위에 흡수되고 유착이 없어져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아무튼 어머니께서 그냥 약만 먹는다, 물리치료만 한다, 또는 뭐 주사만 한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 분절, 다분절에 있는 이런 병을 치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번 여러 부위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이나 이런 최신의 시술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네. 지금 이제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를 몇 단계별로 다 받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지금 풍선 확장술을 해라 이런 소리를 안 하시고, 네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신경 차단술 그 우에 한 단계 우에 뭐 방금 예, 선생님 신경성형술, 말씀하신 예, 거죠. 예. 네. 예, 그걸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예, 하시긴 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계속 그게 영원히 낫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일시적으로 예, 예. 이렇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 예, 예. 어머니,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시술을 한다는 개념을 네. 이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다시는 허리가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타이어가 이렇게 펑크가 나 있으면 네.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타이어 펑크를 떼어주거나 아니면은 새 타이어로 교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척추는 이렇게 새로 척추를 교환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물을 써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 또 일정 기간이 되면은 또 이렇게 다시 또 아프면 또 치료를 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그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파열이 돼가 큰 사고가 나죠. 네. 척추도 지금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찢어져 있고 협착증이 심한데 신경 붓기를 빼고 여러 군데를 치료를 안 해주면 이게 더 큰 질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통해서 그런 현재 상태를 치료를 해주고 하면은 더 큰 병이 안 생기고 또 다음에 이렇게 또 허리 통증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나빠져서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나빠지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로도 뭐 신경 차단술이나 약을 복용하는 물리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했기 때문에 병이 완전히 완치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허리 통증이나 또는 다리 통증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데요. 너무 시술을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시술을 겁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예. 네네. 제가, 이게 너무 걱정이네. 여러 군데 제가 예, 조금만 예. 그런 게 알고, 사실은 뭐, 다리도 지금 수술하라 그러고, 척추가 때문에 그런 거 몰라도, 목도 지금 디스크가 네, 있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허리가 연결이 나빠지면 무릎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여러 전신에 이렇게 3종 세트처럼 나빠질 수 있어서 꼭 그래요. 이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하루 빨리 좀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시술 해보실 거를 제가 좀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최경보 선생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 척추 압박골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상담 전화로 궁금증 있으시면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뭐 90% 정도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신경 주사 치료로 어느 정도 굉장히 호전이 되지만 네. 나머지 10%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좀 무서운데요. 네, 저도 무서운데요. 네. 예, 환자분들도 가급적인 수술을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허리 통증이나 또는 다리 통증이 있고 다 양하지로 마비가 진행되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이라 그래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요즘은 이런 협착증 수술도 이제 미세 현미경을 보고 신경길을 넓혀주는 이런 척추관 확장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이런 전신마취로 하는 수술로 이렇게 완쾌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세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보면서 약 등에 1.5에서 2cm 정도 피부 절개를 하고 정상 조직은 다 이렇게 보존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과 아래쪽에 보시면 이 틈을 통해서 미세 기구를 통해서 수술 시야를 10배, 15배 확대해서 미세 현미경을 보면 수술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이 보이는데요. 이 신경 주위에 유착이 있는 이런 조직을 박리를 하고 자라나 있는 인대를 미세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요. 또 자라나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신경이 나가는 길 주위에 이렇게 마구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는 뼈 조각이나 이런 골편들을 이렇게 미세 드릴로 갈아서 제거하는 이런 수술로 나을 수 있고요. 이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식사하시고 보조기를 차고 걸어 다니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이렇게 실밥을 보고 퇴원하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수술인데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네.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겨울이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움직임, 작은 충격에도 이 통증이 심해지고 또 원래 갖고 있던 통증도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자, 이럴 때에는요, 어느 정도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나왔던 이 허리와 관련한 증상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요, 극심한 등, 허리 통증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근육통하고 오인할 수 있는데요. 몇 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근육통이 아니니까 꼭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고요. 또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런 식으로 자세 변화를 줄 때 통증이 심하신 분, 그리고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척추가 좀 골절된 건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의할 점은요. 팔다리가 골절됐을 때는 움직이기 힘든데 이 척추는 골절이 돼도 서 있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치를 하게 되고 더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 3가지 중에 어느 하나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때는 한번 병원을 찾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허리 디스크 증상 알려드릴게요. 엉덩이에서 허벅지 뒤쪽, 또 장단지 옆쪽, 장단지 뒤쪽, 또 발등, 발 외측이 당기거나 아프신 분들, 또 허리 통증이 극심한 분들은 허리 디스크는 아닌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척추관 협착증은요, 허리 디스크하고 조금 다른 점이 허리보다는 다리에 통증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다리가 시리고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이 마치 고무 마냥 느껴지시는 분들, 또 조금만 걸어도 아파서 못 걷는데 또 바로 쉬면은 또 바로 괜찮아지고, 또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없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이 척추 질환들이 워낙에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랬다가는 더 큰 병, 또 다른 질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술을 좀 알아봤어요. 네. 치료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비수술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근데 앞서 상담 전화에서도 보면요. 비수술을 하면 완벽하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수술을 하든 비수술을 하든 그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대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나을 수 있지만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경우는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 퇴행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00% 완치라는 것은 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네. 하지만 척추 시술이나 또는 수술 받은 이후에 관리도 참 중요한데요. 이 시술이나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건 약해진 허리의 심부 근육이나 인대를 다시 강화시켜 주는데요.
보통은 이 각 병원마다 이 보수 치료라 그래서 이런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특수 물리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그런 치료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또 받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해드리는 그런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으로는 제자리 걷기라든지 실내 제자리 자전거를 탄다든지 네, 또는 선생님 평지에서 죄송한데 지금 잠시 전화 한 통 예. 마지막으로 걸려온 거 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시죠? 저는 척추 전방 변이증이라고 그걸 받았습니다. 예. 네. 네, 그걸 받았는데 병원에서 지금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 주사도 그걸 치료를 예. 하고 있는데 아무런 차도도 없고 그래서 예. 오늘 선생님들의 보니까 텔레비를 보니까 예. 네. 전화를 네, 전화 잘 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뼈가 많이 미끄러져 있던가요? 아니 그 MRI를 찍었거든요. 네네. MRI를 찍은 게 척추 4번, 5번 사이에 예. 그 신경이 약간 그래서 그래갖고 그 척추가 이게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하라고 예.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치료를 예. 하면 되나 어쩐 싶어서. 네. 우리 사모님, 누구나 수술하라고 하면 무서워요. 저도 의사인데 무서운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상태가 어떻냐가 되게 중요한데, 치료에 있어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고정술을 권하는 정도 같으면 상태가 그래도 좀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일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술적 치료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뼈를 잡아주는 치료가 있고요. 조금 간접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나는 당장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임시적인 치료로 아까 말씀드린 신경성형술이나 또는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협착되어 있고 눌려진 부위를 길을 넓혀주고 또 척추 분리증이 있을 때 특히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런 뼈 부위에 인대 주위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인대 강화 주사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환자분이 통증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보존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최경보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다시 보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MBC 경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상 소식에 요즘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그렇게 북적이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또 커피 전문점 등에서 금연이 시행이 되는데요. 자, 금연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 간접 흡연 피해 상당했죠. 2015년에 많은 분들이 금연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